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8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다우도 1% 올랐고 나스닥 0.6% 정도 0.6%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CPI가 10일날 발표가 되죠. 그때에 따라서 이제 시장 방향성이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유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올 확률도 높은 상황인데요. 요 며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빠졌잖아요, 지수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가 뭐 유입됐다, 그러면서 뭐 4, 5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뉴스로 지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슈가 사실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유가의 상승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9.1에서 3%까지 밀렸었는데 3%를 넘어설 거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죠.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CPI는 약 3.3 정도 예상한다고 하죠. 근원 CPI는 4.7. 지난달에 발표된 것은 3%, 그 다음에 근원 CPI는 4%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가에 영향이 있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미국 시장은 오늘 특징주는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라는 주식. 그러니까 이 오바마 현이라는 워렌 버핏의 그 지주회사죠. 투자 지주회사인데요. 분기 실적이 좋아서 3.43% 올랐답니다. 그래서 3.43%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3.43%가 2,400만 원입니다. 한 주에 7억입니다. 7억. 역대급이죠, 역대급. 한 주만 있어도 7억입니다. 그죠? 집 한 채가, 웬만한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한 주에. 이게 3% 올랐으니, 다우가 안 오를 수 없죠. 그죠? 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시가총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특별한 종목 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기술주들은 좀 상승을 했고요. 10년물의 국채금리가 4.2%,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2년물은 4.79거든요. 역시 장단금리가 약간 역전 상태인데요. 국채금리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요게 이번에 피치에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로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국채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미국 시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날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에 따라서 연준의 어떤 금리에 대한 뷰가 또 바뀔 수 있죠. 9월 19일, 20일날 FMC회가 있는데, 그때 금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 10일경에 10일경에 발표되는 그 8월 소비자 물가에서 더 중요하죠. 왜냐면 유가가 점점 더 고점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죠. 미국 시장은요, 0.6%, 나스닥, 다우는 1% 정도 상승한 모습이네요. 빠지다가 21선 딛고 올라선 그런 특징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추세선을 벗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상당한 이 고점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나스닥은 추세 이탈 후 양봉이 났다가 음봉이 났다 다시 그 양봉 옆으로 십자도를 갖다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추세 이탈한 상태고요.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번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소폭 내렸네요. 어저께 82불대 진입을 해놓고 오늘 0.88센트 정도 떨어졌나 본데요. 네, 그 정도 떨어져서 5일선에 걸쳐서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 유가는 지금 그 240일선도 넘었고요. 주봉에 60주선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여기서는 약간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려봐야 방향을 바꾸지 못하죠. 특히 아람코가 실적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36%인가 줄었다고 합니다. 36%가 줄으면요, 그것만큼을 아람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감산 현장에서 유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전략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또 거기에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마저도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중국 리오프닝 했잖아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가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상 수요로까지 올라온 상태다. 근데 공급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감산을 작용한다면 유가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감산이 지속형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 한때 1,300원 이탈인데요. 환율이 갑자기 요즘 굉장히 가팔라졌어요. 가팔라졌는데 여기서 지금 가파르고 여기서도 한번 가파른 적 있었고 여기서 가파랐는데 지금 그 내려오고는 200일선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장중한 때 1,300원이 이탈해서 1,298원까지 빠졌어요. 어저께 11원인가 더 빠졌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 올라왔고 1,306원에 끝났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5일선에 걸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죠. 거의 뭐 대부분의 영향이 미쳤죠. 근데 지금은 엔화 쪽에 저는 포인트를 보거든요. 엔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나가야 될 돈이 계속 환율을 자극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웬만해서는 내려오기 쉽지 않을 거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추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환율은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쪽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올해 한 번 정도를 예견했던 그 투자가들이 많았죠. 근데 올해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있다면 내년 중반 이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날도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 없는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없어요. 명분이라는 거 다른 거 없죠. 경기 침체. 그러니까 엊그저께 고용이 줄었다는 거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만 GDP가 또 성장이 굉장히 높아졌죠. 실업률은 또 제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침체가 오는지 그게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코스닥이 900 이탈했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코스닥 900 이탈은 2차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차전지. 2차전지가 어저께 많이 밀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 정도 밀려서 100만원 초입돼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34만원대까지 밀리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이 코스피에서도 LG전설 이런 거 다 빠졌죠. 어저께 2차전지들이 이제 고점 대비로 사실은 빠진 게 별로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급등하면 이제 분산했을 때 절반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보통 절반 넘게 내려오는데 지금 뭐 3분의 1도 전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로 뭐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나 이 2차 전지가 빠지면서 갑자기 초전도체가 올라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초전도체를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이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테마주는 공통점은 딱 하나죠. 급등이냐 급락이냐. 급등과 급락이 오가는 게 테마주거든요.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손실 나거든요. 그리고 그 초전도체가 사실은 2차 전지보다는 더 전망성 있죠. 전기가 아예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것만큼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전도체가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검증되고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초전도체 중에서 이 초전도체 중 관련주가 아닌 종목도 막 뛰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이후 초전도체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초전도체가 또 코스닥의 주가에 영향은 또 없어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작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의 흐름인데 조심조심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2차 전지도 지금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지만 약간 끝물 가능성이 있는 게 2차 전지라 보고 있고 초전도체는 시작인데 어느 게 진짜인지가 아직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다음 검증이 아직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떤 밈주들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큰데 이거는 항상 고점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조심조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